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킬로보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장에 러시아가 9만 2천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으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의 극비 자료는 너무나 구체적이라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긴장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의 예상 침공 경로가 담긴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서 포병 기갑부대 공격을 전개하고 대규모 공수부대의 작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쪽에서는 흑해를 통해 수륙 양용부대가 진입하고 북쪽에서는 벨라루스 등을 통한 소규모 침공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실제로 벌어지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보다 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을 조성 서방의 우호적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군사적 침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상황을 점점 더 위험하고 어렵게 만들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며 러시아의 뜻대로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가 담긴 정보를 지난주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공유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100개 전술대대를 동원해 러시아와 크림반도,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부대는 거친 지원과과 혹한의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광범위한 영토를 장악하고 장기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들 전술대대의 약 절반은 침공을 위해 이미 배치됐고 침공 시 항공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에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재집결하는 내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러시아가 소련 시절 이후 유례없던 수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으며 예비군의 역할은 전술투드가 침공한 지역으로 투입돼 해당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러시아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서 해외에서 군대를 데려온 미국이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례적인 군사활동을 한다고 비난한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러시아의 의도를 명확히 모르지만 병력을 집결을 침공하려는 러시아의 각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18일 오히려 지금 제3국이 우크라이나에 현대적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흑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돈바스 지역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을 제3국으로부터 러시아산 무기를 압도하는 최신식 무기들을 들여오면서 더 이상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과의 경쟁을 뚫고 호주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선택받으면서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한국이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터키의 280만, 폴란드 120문, 인도 100만, 핀란드 48만, 노르웨이 23은 에스토니아에 18만씩이나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산 무기가 중동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까지 가장 막강한 군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아직도 목을 빳빳하게 치켜세우며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자원과 앞서는 우주기술 그리고 무기 수출, 의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며 러시아는 땅덩어리만 넓은 개발도상국이죠. 자, 그런데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 때문에 짙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과 추진 로켓을 모두 재활용해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세계 우주산업의 혁명을 일으키자 우주강국이었던 러시아의 의상을 바닥까지 추락하고 미국이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풍부한 자원과 무기 수출뿐이었는데 한국이 하나 큐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어내며 세계 1위로 등극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 에너지 도입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압도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인 무기 수출조차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게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온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버리고 모두 한국으로 갈아탔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이외의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천궁을 수출하는 데 합의하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 터키가 앞으로 한국의 유럽 진출을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는 지난 올림픽 때 한국이 터키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터키 선수들은 한국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었고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한국인들은 최근 최악의 삶을 겪은 터키의 묘목 수천 그루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터키 측이 한국에 직접 감사의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터키의 환경단체는 한국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생명의 원천인 산림이 터키와 세계 여러 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서서 수천 그루의 묘목을 아낌없이 기부함으로써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묘목을 한국과 터키의 오랜 우정처럼 지켜주고 가꾸고자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터키의 감사한 마음은 편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유럽 진출을 위해 터키가 교두보 역할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공개됐는데요. 터키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최적지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와 이들 국가의 언어도 상당히 유사해 330% 정도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고 현재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은 제조 기능이 취약해 터키로부터 생필품과 공산품을 대부분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은 터키를 통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산 백신을 대량 제공해주고 인프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축해주는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지만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와 함정을 선택하며 중국에 크나큰 배신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파키스탄과 이란마저 중국산 제2탄기의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을 대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해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자국 영토에 전면 배치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하디 사령관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잠수함은 조국의 위대함과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우리 미래 세대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루고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협력에서 비롯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봇